안녕하세요. 고지연입니다. 이른둥이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질문이 많으신 것이 아이의 뻗침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는 뻗침이 있나요? 또 이건 뻗침 증상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뻗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육 긴장도, 뻗침, 그리고 경직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근육 긴장도는 능동 근육 긴장도와 수동 근육 긴장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능동 근육 긴장도는 말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가 스스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 부모님들이 받게 되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는 힘이 들어가는 것 같다, 또는 아이가 좀 처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관찰을 통해서 받게 되면 아이의 능동 근육 긴장도를 관찰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보면 우리 아이는 누워있을 때 자꾸 고개를 한쪽 뒤쪽으로만 힘을 줘서 젖히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가 좀 뻣뻣하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는 누워있는데 다리를 너무 벌리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아이가 긴장도가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수동 근육 긴장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의를 보면은 아이의 목과 몸통, 팔, 다리를 수동으로 움직여 봤을 때 느껴지는 근육의 긴장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른둥이 운동발달 가이드 제3편 이른둥이 필수 마사지 편에서 아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의 발목이라고 하면 발목을 구부리고 펴고 그리고 바깥쪽 안쪽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영상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아이의 발목의 움직임이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의 발목의 수동 근육 긴장도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1편 이른둥이의 이해에서 저위험근 이른둥이와 고위험근 이른둥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위험근 이른둥이라면 뻗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뇌성마비가 의심되거나 또는 뇌성마비로 판정을 받은 고위험근 이른둥이라고 하면 뇌 이벤트가 심한 경우이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경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경직이나 뻗침이나 아이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스스로 움직일 때 뻣뻣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케어할 때 느끼는 저항감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뇌 이벤트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걱정과 염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다면 큰 뇌 이벤트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아이에게서 능동 또는 수동으로 느껴지는 근육 긴장도가 좀 뻣뻣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죠. 가정에서 육아의 개념으로 늘 꾸준히 놀이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저위험근 이른둥이의 뻗침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뻗침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누워서 또는 앉아서 고개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운동 기술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 앞쪽과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조화롭게 써야 되는데 이른둥이에서는 특히 목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목을 펴주는 근육들을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아기가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엄마 아빠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혹시 뻗침 증상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또 뻗침은 몸의 근육들을 선별적으로 사용할지 몰라서 필요 없는 부분까지 몸 전체를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뒤집기라고 하면 목과 몸통과 팔, 다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회전되는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부 아이들은 몸 전체에 힘을 줘서 구부리는 듯한 그러한 동작으로 뒤집기를 하죠. 이때도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또는 이른둥이에서 특히 코어에 힘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자세를 유지하는 그러한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체의 말단, 특히 발에 힘을 주는 형태로 움직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뒤집을 때 보면 발목에 뻣뻣하게 힘을 주고 그렇게 뒤집는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의 운동 발달을 보면 누워서 놀고, 뒤집고, 엎드리고, 앉고, 서고, 걷고 일련의 운동 기술들이 잘 발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운동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어깨를 뒤로 뺀다거나 아니면 발목에 힘을 준다거나 이러한 뻗침의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걸을 때까지 이러한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평가를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운동을 중재를 코칭을 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5, 6개월 된 아기인데요. 이 아기는 엎드려 놓으면은 배 부분에다가 체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팔을 몸 앞으로 가져와서 편안하게 지지하고 노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기도 어쩔 줄을 모르고 엄마도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때 제가 평가를 하고 놀이 운동으로 알려드린 것은 아이가 배로 체중을 편안하게 지지를 하고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어서 아기 팔이 몸 앞에 오게 한 다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쳐다보고 체중을 유지하고 체중을 지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열심히 아이하고 놀이 운동을 한 결과 아이는 편안하게 엎드려서 손을 앞으로 하고 체중을 이동하며 잘 놀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앉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팔이 이렇게 몸 뒤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팔을 드는 그러한 약간의 뻗침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앉아서 노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렇게 뻗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중심이 높아진다거나 새로운 운동 기술이 출현한다거나 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뻗침의 양상은 집에서 충분히 엄마 아빠가 함께 놀이 운동을 해준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누운 자세에서 보면 고개를 한쪽으로 좀 유난히 젖히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 보여지고요. 또는 어깨를 올리면서 다리 전체에 힘을 줘서 다리를 쭉쭉 펴는 듯한 그러한 양상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집을 때도 목에다가 조금 과도하게 힘을 주면서 팔처럼 휘는 듯한 양상으로 뒤집기도 하고요. 아기를 엎드려 두면 어깨가 뒤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다리에 힘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아기가 내발기기를 할 때 엉덩이가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내발기기를 하는 보폭이 좀 좁다거나 또는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무게중심이 더 올라가서 이제 아기가 잡고 서기 시작할 때는 까치발을 한다거나 초기 보행을 할 때도 까치발의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유아기의 중요한 운동 기술이 발달할 때 몸의 전체 일부에 힘이 들어가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인다는 것, 이것이 이른둥이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뻗침의 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헌을 보시면 뻗침을 트랜션트 디스토니아라고 합니다. 해석을 하면 일시적 근육 긴장 이상증이죠. 여기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뻗침은 계속 영구히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났다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보통 문헌을 보면 뻗침이 나타나는 아이의 한 80% 정도에서 교정 18개월까지 서서히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에게 적합한 자세와 움직임을 많이 경험시켜 줬을 때 이러한 뻗침이 사라지고 운동기술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발달이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뻗침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뻗침의 양상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뻗침을 어떻게 가정에서 해결을 해줄까 하는 부분인데요. 뻗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연령에 맞는 좋은 자세와 움직임을 무한 반복해서 능동적으로 아이가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마 아빠가 유아기의 대표적인 운동 기술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양적인 발달과 질적인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 8편 엄마 아빠가 체크하는 우리 아이 운동 발달 그리고 9편 이른둥이 누워서 발달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촉진이라고 하는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 예쁜 자세와 움직임은 약간의 관심과
그리고 케어로 충분히 좋은 자세와 움직임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이른둥이들은 보통 만사가에 비해서 10배의 자세와 움직임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심과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뻗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